올해 추석이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려고 나가면 참 예전 같지가 않죠. 배추 한 포기, 고기 조금만 담아도 몇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카드 긁는 손이 자꾸 멈칫하게 됩니다. 이번엔 그냥 간소하게 준비할까 하는 마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요, 올해는 좀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전에 무려 1인당 30만 원, 4인 가구면 200만 원이 그냥 통장으로 쏙 들어오는 지원금이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소비 쿠폰이랑도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쿠폰처럼 정해진 물건을 사야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 병원비, 손주 용돈,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추석만 다가오면 설레면서도 한숨이 나와요. 손주들 줄 선물, 제사 음식 준비, 거기에 약값까지 챙기다 보면 통장이 금세 비거든요.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나갔다가 고기값 보고 눈이 커졌고 과일값에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이러다 진짜 손주들 용돈도 줄여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 우연히 이 지원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나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나 했어요. 그동안 이런저런 정부 지원금은 들어봤지만 막상 신청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컴퓨터도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 진짜 달랐습니다. 신청만 하면 그것도 정말 간단하게 추석 전에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이건 꼭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놓치면요, 그냥 내 돈을 바닥에 흘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챙겨가는데 나만 모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만 귀를 열고 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신청했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올해 추석을 훨씬 넉넉하게 만드는 데 쓰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내 돈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기쁜 것도 있지만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송편 빚고 갈비 재워서 찜도 해야 하고 나물도 몇 가지는 해야 제사상 같다 소리 듣죠. 거기에 과일, 전, 생선. 이게 다 돈이에요. 예전엔 한 번에 장만해도 그래도 명절이니까 하고 웃었는데 요즘은 장바구니에 두세 가지 담다 보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과 한 상자 값이 예전 2배고 소고기는 한 근만 사도 몇만 원이 그냥 날아가죠. 그 돈이면 약값이나 관리비에 보태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저처럼 연금이 생활비 전부인 분들 많을 거예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건 줄어들 줄을 모르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여기에 병원비는 매달 빠짐없이 나가고 약국에 들르면 한 번에 몇만 원이 훌쩍. 아이고, 이번 달도 빠듯하네 하는 게 습관처럼 나옵니다. 손주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명절에 얼굴 보는데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돈마저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애들이 기대할 텐데 너무 적으면 어쩌나. 그 마음 때문에 없는 살림에 더 쥐어짜게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시장에서 만나면 이웃들도 똑같이 하소연해요. 순자씨, 배추값 올랐다죠? 나도 이번엔 김치 못 담글까 싶다. 나도 나물 줄여야겠다. 요즘 너무 비싸. 다들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명절이 반갑기보다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전엔 가족 다 모여서 웃고 떠드는 날이었는데
이젠 통장 잔고부터 떠올리게 되는 게 참 씁쓸하죠. 그러던 차에 이번 지원금 소식을 들었습니다. 추석 전에 1인당 30만 원, 4인 가구면 200만 원이 딱 들어온다니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또 조건 까다로운 거 아니야? 했죠. 근데 알아보니까 이건 소비 쿠폰이랑도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물건을 꼭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장에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진짜 현금이었죠. 그 순간 숨이 좀 트였습니다. 그 돈이면 이번 추석 장바구니를 조금은 넉넉하게 채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손주들 선물도, 제사 음식도, 그리고 그동안 미뤄놨던 병원 검진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생활비에 30만 원이 보태진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특히 우리 같은 세대에겐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금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우리 생활에 확실히 숨통을 틔워줄 기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돈, 정식 이름은 추석 전 특별생활지원금이에요.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국민들 숨 좀 돌리라고 마련한 거죠. 대상은요, 연령 상관없이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차상위 계층, 그리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해당돼요. 혼자 사시는 분은 1인 가구, 둘이 사시면 2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기준도 생각보다 넉넉한 편입니다. 금액은 아주 단순합니다. 1인당 30만 원. 그러니까 두 분이면 60만 원, 네 식구면 200만 원. 이게 그냥 현금으로 추석 전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소비 쿠폰이랑 전혀 별개라는 점이에요. 소비 쿠폰은 정해진 물건이나 서비스에만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만 쓰거나 특정 가맹점에서만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이번 지원금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병원비도 약값도 난방비도 심지어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쓸 자유가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크게 홍보를 안 해요. 신문 한 구석이나 인터넷 게시판에만 살짝 공지가 올라오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 거죠. 둘째, 나랑은 상관없다는 생각. 이런 건 힘든 사람들만 주는 거 아니야?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확인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돼요. 셋째, 신청 절차에 대한 오해. 옛날에 지원금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가서 서류 잔뜩 내고 인터넷에서 복잡한 인증 절차 거쳐야 했죠. 그래서 귀찮다, 어려울 거다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은 물론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간단하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준비에 바빠서 그냥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석 음식 장만, 손님 맞이, 청소, 장보기에 정신이 팔려 지원금 신청 기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그것도 몇 분이면 끝나는 걸로 내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옵니다. 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더 받는 거고요. 이걸 모르고 지나친다면 정말 아까운 기회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확인부터 하자. 혹시 안 될지라도 확인해 보는 데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대신 될 경우엔 추석 전에 목돈이 생기는 거예요. 김순자 씨 68세는 지난달 말 동네 경로당에서 들은 소식 하나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번 추석 전에 지원금 나온대요.
신청만 하면 된다네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설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소 도움을 주던 아들 덕분에 읍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신분증과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통장에 30만 원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소라면 손주들 선물은 사과 몇 개와 간단한 과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장바구니가 달랐습니다. 고기 세트와 과일, 작은 장난감까지 담아도 통장 잔고는 아직 여유가 있었죠. 남은 돈은 그동안 미뤄둔 병원 검진과 영양제 구입에 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와 안도감에 순자 씨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 반면 같은 마을의 박영호 씨 70세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는 지원금 소식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해당될까? 하는 생각에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죠. 추석 준비로 바쁜 날 시장에 나갔다가 물가 상승에 기겁했습니다. 배추, 과일, 고기 가격이 전년보다 훨씬 올라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결국 손주 선물도 몇 봉지 과자로 때우고 제사 음식도 최소한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텔레비전에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집은 다 풍성하게 차리던데 왜 나는 이런 기회를 놓쳤을까?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도 지원 대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보를 놓친 탓에 이번 추석은 훨씬 허전하게 느껴진 겁니다. 순자 씨와 영호 씨의 차이는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순자 씨는 지원금 덕분에 손주들을 위해 장을 넉넉히 보고 집안을 정돈하고 병원 검진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호 씨는 부족한 장바구니와 아쉬운 선물로 명절을 보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신청 여부 하나로 삶의 명절 온도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말이죠. 귀찮다,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생각으로 지나치면 놓치고 난 후 아쉬움만 남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발걸음을 옮겨 신청하면 생활 속 숨통이 트이고 마음의 여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 방법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중간중간 이 부분은 꼭 메모하세요 하고 알려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입니다. 1단계, 정부24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추석 전 지원금 신청이라고만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2단계, 본인 인증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간단하게 끝납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이름, 주소, 연락처 정도만 적으면 되고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4단계, 제출만 하면 끝입니다. 이때 중요한 팁, 이 부분은 꼭 메모하세요. 신청 후 확인 번호를 꼭 적어두세요. 혹시 추후 문의할 일이 생기면 이 번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프라인 신청도 쉽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신청 창구에 가서 추석 전 지원금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단순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통장 사본급여나 연금 계좌 확인용, 기타 안내문에 표시된 간단한 서류. 이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하세요. 주민센터 직원에게 미리 전화로 확인하면 준비물을 빠르게 챙길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 번호로 전화 한 통만 하면 직원이 안내해주고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하세요. 전화로 문의할 때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준비해두면 시간 단축됩니다. 신청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령,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차상위 계층, 일정 소득 이하 가구는 우선 대상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른 지원금과 중복되는지 궁금해도 이건 소비 쿠폰과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전에 지급되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연락처와 통장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세요. 작은 오타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 번호와 예금주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확인 번호는 꼭 기록하세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전화 어디서 신청하든 확인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만 있으면 신청 여부, 지급일, 문의 사항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통장 입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통상 12주 안에 지급됩니다. 지급되면 문자나 알림이 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편리합니다. 정리하면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홈페이지,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 상담 전화 한 통으로 신청 완료. 세 가지 모두 어렵지 않고 이 부분은 꼭 메모하세요를 기억하면 실수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신청만 하면 추석 전에 3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4인 가구라면 200만 원, 손주 선물, 장보기, 병원비, 약값까지 조금 더 여유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그냥 정보로 알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청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명절이 훨씬 풍성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이 확정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일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나 모레에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내일이 지나면 신청 기한이 끝나고 지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하루 이틀 미루는 순간 그 30만 원 4인 가구라면 200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김순자 씨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설마 내가 대상이 될까? 조금 귀찮은데 다음 주에 가도 되겠지. 하지만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내를 받고 바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 덕분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손주들 선물도 넉넉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박영호 씨는 내일 해야지 하다 놓쳤습니다. 그날도 시장에 들렀다가 장바구니 가격을 보고 한숨만 쉬었죠.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그는 손주들 선물도 최소로 줄이고 제사 음식 준비도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 아쉬움과 허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바쁘고 명절 준비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금은 내년까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정말 아쉽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어느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줄은 길어지고 온라인 접속도 느려집니다.
조금만 늦어도 기다림이 길어지고 혹시나 서류가 부족하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번거로움까지 피하려면 지금 바로 신청이 최선입니다. 이 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올해 추석을 조금 더 넉넉하게 보내고 손주들 용돈과 장보기, 병원비까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감 시한을 지나면 그 모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장복이나 손주 선물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에 현명하게 활용하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검진이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지나치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번 지원금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 검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약값과 치료비도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구매도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 단백질 보충제, 따뜻한 한약재 등 소액으로 효과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비 절약입니다. 추석 전후로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겨울 준비가 필요하죠. 지원금 일부를 난방용품, 온수매트, 전기장판, 절전형 조명 구입에 쓰면 겨울 내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한 달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하세요. 미리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가격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생활과 영양입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 쓸 수도 있지만 지원금을 활용해 평소 먹기 힘든 신선한 식재료나 건강식, 제철 과일을 구입하면 몸과 마음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부부만 사는 가구는 소량씩 다양하게 구매해 냉장고를 채우면 음식 낭비도 줄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교류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 용돈, 조카들 작은 선물, 가족 모임에 필요한 소품까지 지원금으로 챙기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생활과 건강 관계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지원금을 받았다면 단순히 소비가 아닌 건강, 생활비, 식생활, 가족 교류에 균형 있게 나누어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조금만 계획하면 한 번 받은 돈이 여러 방면에서 2배 이상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막상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으셨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고 생활 속 작은 투자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이번 기회가 올 한 해를 더 여유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추석 아침, 김순자 씨 집은 평소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퍼지고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도 이번 추석은 좀 넉넉한 해라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씨도 마음속으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 돈 덕분에 올해는 걱정 없이 보내겠구나. 병원 검진도 받고 장보기도 여유롭게 했고 손주 선물도 넉넉히 준비했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명절 전날의 분주함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원금을 받는 것 하나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고 마음의 여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챙겨가세요.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번 추석 조금 더 넉넉하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아직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김순자 씨처럼 작은 관심과 행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면 추석 전 통장에 입금되고 명절 준비와 가족과의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안내드립니다. 화면에 안내된 링크나 주민센터 전화번호,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오늘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 과정은 간단하고 준비물도 최소화되어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가족과 함께 웃음이 끊이지 않는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을 활용해 장보기, 선물, 건강관리까지 계획하면 그 만족감은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추석 전 지급 확정,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